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관측 속에 국제 금 가격이 사상 최고 수준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금 가격은 장중 2,487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9일부터 가상자산 투자자의 자산을 보호하고 시세 조종 등을 엄격히 구제하는 내용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됩니다. 불공정 거래를 통해 50억 원 이상의 부당 이득을 얻은 경우 최대 무기징역의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내 주요 엔터 4사의 주가가 끊없는 추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엔터 업종의 실적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신규 아티스트 IP 부족과 주요 그룹들의 흥행 부재가 투심을 위축시키며 주가를 끌어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SM 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검찰이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카카오 주가는 강보합세를 보이며 선방했습니다. 카카오 주주들은 김 위원장의 행보에 예의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 흐름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장에서 바로 수익 내볼 만한 종목을 찾아드리는 단타일타.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이정원입니다. 전일 미증시는 주요한 또 견조한 소비 지표에 힘입어 다우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하고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양시장 모두 하락했는데요. 특히나 SK하이닉스 5% 넘는 급락세 보여줬고요. 시총 상위 종목들 중에서는 바이오주만이 선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런 시장 속에서 우리 단타로 크게 수익 봐야겠죠. 오늘 단타 고수이신 영석쌤과 함께합니다. 같이 하실 수 있는 방법 먼저 안내해 드릴 텐데요. 샵 0082로 갖고 계신 종목의 이름과 또 매수가, 비중 이렇게 3가지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전문가님 영석쌤 모셔보겠습니다. 영석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시장은 좀 빠지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확연히 이제 뉴욕 증시와는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증시가 많이 빠지고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시총 상위주들이 제가 좀 방어를 해줬기 때문에 증시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방어에 실패했습니다. 자, 그러면 코스피 파란불 들어왔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같은 반도체 관련주들의 흐름이 좋지 못했고요. 현대차, 기아와 같은 완성차 업체들도 오늘 빠졌습니다.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같은 시총 상위 바이오 관련주 빨간불 들어왔습니다만 이 두 종목 가지고는 증시 상승을 우리가 견인하기 힘들다. 그래서 시총 상위주 가지고 제가 증시를 좀 분석해봤고요. 차트적으로 한번 봤을 때 기술적인 부분, 그러니까 121선을 증시에서는 좀 중요하게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4월 19일을 제외하고는 장중에 121선 라인을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빠진다 하더라도 뭐 기술적으로는 추세 이탈하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좀 상승 파동을 그리면서 종국에는 3천까지 갈 수 있는 패턴이 좀 잡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코스닥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리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박스권 안에 갇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볼게요. 4월 19일에 820선 한번 터치하고 올라가고 눌리고 올라가고 눌리고 올라가고 121선 라인 한번 돌파해 놨는데 강하게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내려온다. 그래서 우리가 4월 달부터 데이터를 쭉 봤을 때 박스권 안에 증시가 갇혀 있다. 박스권 안에 갇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 박스의 지지라인까지 내려왔습니다. 820선까지 내려왔는데 만약에 이 820선 이탈한다면 800선 위험합니다. 7, 앞자리 7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오늘, 그러니까 내일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번 주가 변곡점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장세일수록 우리가 개인 투자자는 단기 투자로 접근하는 게 합리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또 그래서 저희 방송이 존재하는 것이겠죠. 자, 단기 투자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재료, 수급, 차트 이런 거 다 보셔야 되는데 일단 저는 조선업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요거를 좀 짚고 갈게요. 왜냐하면 하나오션, 그리고 뭐 삼성중공업, HD, 한국조선해양 등등 국내 주요 조선 3사가 수주 호황으로 굉장히 주가가 잘 가고 있습니다. 잘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대형주이지만 단기 투자 관점에서 충분히 조선주를 공략해 볼 만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가 대형주일수록 봐야 되는 것이 증시와 같이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증시가 좋을 때, 증시가 올라갈 때는
이 증시보다 더 강한 종목을 제가 골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증시가 빠질 때는 증시와 반대로 오르는 종목을 공략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조선 관련주 실적 좋고 차트 좋고 수급 좋고 삼박자가 모두 좋은 종목 섹터이기 때문에 관련주 관심 종목에 편입하신 뒤 끝까지 추적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네, 시장은 흐르는 가운데 우리는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종목을 찾아보자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현재 조선주 이슈로 여러분들께서 단기 투자 관점으로 조선 관련주에서 같이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8시 30분에 오전에 단타 무료 방송 온라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때 들어오신다면 그날의 단타 이슈들 그리고 관심 종목까지 짚어주시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또 그날 들어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오전 8시 30분에 이 비법 자료집 선착순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비법 자료집 받고 싶다, 이 자료집으로 공부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오전 8시 30분에 있을 단타 무료 온라인 방송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본격적으로 수업 받을 준비가 된 것 같은데요. 저희는 잠시 후에 1교시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영석쌤과 내일장 단타 종목으로 빠르게 수익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정영석의 단타 일타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난 단타 종목 리뷰부터 할 텐데요. 자, 오늘도 강했던 퓨처캠 우리 7월 3일에 공략해서 무려 40% 넘는 수익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건 단타로 공략을 했고요. 우리가 중장기 스윙으로 가져간 수익률이 아닙니다. 딱 단타로 40% 넘는 수익 볼 수 있었고요. 또 오늘 진입해 바로 5.7% 넘는 수익 번 또 HDC 현대산업개발 있습니다. 자, 하나씩 이 수익에 대한 어떻게 공략 타점 짚어볼 수 있었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석쌤 퓨처캠 같은 경우에는 이미 4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유효한지 상승으로 한 번 더 짚어주시죠. 네, 퓨처캠은 이제 슬슬 우리가 매도 타이밍을 잡아보려고 합니다. 혹시나 이거 전량 들고 계신 분들은 내일 시가에 일단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가 기준으로 40.8% 정도 나오는데 우리가 이거 17,680원에 공략을 했고 제가 신규로 이제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일단 차트를 볼 때 어떤 부분을 봐야 되는지 또 어떤 기법을 적용해서 제가 이 종목을 17,680원에 공략했는지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요거는 5천억 정도 되는 소형주입니다. 중소형주고 거래 대금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 이평선 정배열입니다. 정배열인 종목을 제가 공략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추세를 이탈한 적이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지 라인이 형성되고 한 번 더 추세를 이탈한 적 61선, 121선 라인 다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럼 이 종목 눌릴 때 조금 공략해보면 수익이 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단기간에 이렇게 40% 가까운 수익률이 나올지도 몰랐습니다만 운 좋게 40% 수익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내일 조금 비중을 정리하시면 되고요. 또 제가 매물대에 대한 설명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매물대는 너무나 많이 제가 강조드린 부분이라서 한 번 더 설명드리자면 여기가 흰 여백입니다. 매물대라는 이 단어 용어 자체가 이해가 안 간다 하시는 분들은 개인 투자자가 물려 있는가라고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매수한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여기에 매수한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7,500 라인에서 15,000원 라인대의 매물대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 구간. 근데 지금 한번 볼게요. 종가 기준으로 23,200원입니다. 7,500원에 15,000원 사이에서 산 사람들은 지금 당연히 수익 구간 아니겠습니까? 그럼 매물대를 소화했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앞에 뭐 3만 원, 4만 원대 물려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럼 이 사람들의 심리를 우리가 추적해 봤을 때 주가가 올라갈 때 본전에 나오고자 하는 욕망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면 주가가 좀 찍어 누르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올라가기 힘들다라고 제가 매물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매물대가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익을 좀 크게 볼 수 있었던 것이고 정리하자면 내일 포지션 가지고 계신 분들은 내일 일단 정리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시면 될 것 같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정리해보고 유한양행도 한번 보겠습니다. 바이오 관련 센티가 최근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ABL 바이오, 삼천당 제약, 알테오젠 뭐 이렇게 바이오 대장주들이 잘 가고 있는데 유한양행도 방금 제가 말씀드린 퓨처캠과 비슷한 차트 패턴을 그리고 있습니다. 거래 대금 들어오고 있고 121선 이탈한 적 없고 이평선 정배열 구간에 제가 아까 매물대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매물대는 차트를 좀 전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죠. 이렇게 봤을 때
매물대가 없습니다. 아까 퓨처캠도 이 구간에서 산 사람들은 수익이다. 제가 그래서 가격적으로 7,500원, 15,000원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보면 55,000원에서 75,000원 구간이 잡히네요. 이 구간 매물대를 언제 소화했다? 이번 연도 들어와서 하반기에 소화를 했다. 여기 물려있는 것들을 세력들이 거래대금 실어가면서 올렸다 이겁니다. 이러면 추세 이탈하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상승 파동 그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 홀딩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됩니다. 아직 팔기에는 좀 이릅니다. 일단은 들고 계시고요. 나머지 물량 계속 가져가면서 추후에 특이사항이 있을 때 제가 다시 리뷰 종목으로 가지고 와서 대응 전략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KCC라는 종목 리뷰해 보겠습니다. 처음 리뷰하는 것 같은데 수익이 벌써 7월 8일에 공략한 종목인데 9.3% 고가 기준으로 나왔고 마찬가지로 이 종목은 매물대가 살짝 있습니다만 N자 파동이라도 볼 수 있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N자 파동은 중요한 자리 전고 라인을 한번 돌파해 주면 추세 상승할 확률이 높은 패턴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거래 대금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 오늘 기준으로 220억 정도 잡히네요. 수급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급 주체별로 좀 알 필요가 있는데 기관 투자자가 꾸준히 담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 안에서도 뭐 금융투자, 보험은행, 투신, 사모펀드 다양한 기관 투자자가 있는데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연기금이 한 달 기준으로 순매수하고 있고 또 오늘 43억 정도 들어왔으니까 연기금이 조금 지속적으로 담아주겠구나라는 생각으로 편하게 홀딩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GS건설도 좀 볼게요. GS건설 보면 차트가 정말 잘 만들어졌습니다. 사실 건설 관련주 하면은 우리가 단기 투자 좀 물음표가 나올 만합니다. 다만 요거는 제가 단기 투자 가능하다는 말씀드린 게 적산병 패턴이 나왔기 때문에 이 종목은 공략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지금 보시면 이 라인이 5일선입니다. 5일선인데 5일선 이탈하지 않고 장대 양봉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역시도 손절할 필요가 없죠. 자, 그러면 우리 청자분들 이 종목 보면 어떤 종목이 떠올라야 됩니까? 자, 패턴이 비슷하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삼성증권이 떠올려야 됩니다. 삼성증권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것도 저희가 예전에 공략한 종목인데 자, 이런 흐름입니다. 5일선 이탈하지 않고 쭉 올라간다. 이거 5만 원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마찬가지로 GS건설도 삼성증권의 패턴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럼 어떻게 올라가죠? 주가가 올라가면 당연히 5일선 올라가겠죠. 가파르게. 이렇게 갈 수 있다. 이렇게. 그리고 목표가 제가 일단 얼마로 잡아드릴 거냐. 2만 원 정도 오면 절반 정도 익절하시고 추후에 제가 다시 들고 와서 전략 세워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공략해본 HDC 현대산업개발이라는 종목도 보겠습니다. 삼성증권이랑 GS건설이랑 정말 비슷한 차트 아닐까 싶을 정도로 흐름이 비슷합니다. 양상이 비슷합니다. 거래대금 갑작스럽게 많이 들어오고 있고 양봉 캔들이 4거래일 연속 나오고 있는데 이 양봉 캔들을 누가 만들었는지 그 수급 주체를 좀 뜯어보겠습니다. 자, 보면 외국인 기관 투자자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HDC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에 제가 저번에 1타 종목으로 가지고 왔을 때 어떤 설명을 드렸죠? 세력 따라잡기라는 기법을 적용할 수 있다. 이 세력 따라잡기라는 기법은 VOD에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제가 지난번에 1타 강의 때 설명드렸던 내용인데 자, 세력이라고 하면 결국 돈 많은 투자자를 의미하고요. 돈 많은 투자자가 갑자기 많은 돈을 가지고 이 종목을 올릴 때 우리가 합리적으로 의심해봐라. 즉, 그 말인 즉슨 외국인 기관 투자자가 평소에 자금이 안 잡힙니다. 7월 초만 하더라도 7천만 원, 1천만 원, 2억 단위가 굉장히 낮은데 어느 순간 보니까 17억, 40억, 110억, 오늘 96억. 10배 이상의 수급이 갑자기 잡힌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차트로 다시 돌아와서 이거는 누가 올린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캔들은 누가 만든 거냐? 외국인과 기관들이 만든 겁니다. 개인 투자자는 물량을 던진 거고요. 따라서 수급적으로 보나 캔들적으로 보나 거래대금 측면에서 보나 너무나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매입가 대비해서 목표가 한 15% 정도 잡고 대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공략한 HDC 현대산업개발 현재 5.7% 수익 보고 있는데요. 목표가 매입가 대비해서 15% 잡고 조금 더 홀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영석쌤과 함께 하시면 시장이 빠지는 데에도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전 8시 30분에 단타 무료 방송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 시작 전에 이러한 흐름들 같이 짚어보시고 시장 이길 수 있는 종목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입장해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선착순으로
이 비법 자료지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선착순으로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내일장에서 승부 볼 수 있는 1타 종목들 하나씩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으로 삼성중공업 주셨습니다. 오늘장 6% 오르면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시장이 흐를수록 이길 수 있는 종목 골라봐야겠습니다. 우리 내일 시장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상승 흐름 이어갈 수 있을지 영석쌤 삼성중공업 전략 세워주시죠. 네, 삼성중공업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새롭게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너무 높은 자리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우리는 단타 관점에서 들어갈 것이고 최근에 조선해운 관련 센티가 좋기 때문에 또 수급도 좋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공략해 볼 만합니다. 오늘 거래 대금 3천억 정도 들어왔고 이평선 정배열 구간에 V자로 매물대 소화해 놨으니까 요거는 우리가 3분할 매수 관점에서 들어가 볼 만하다라는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그러면 3분할 매수가 뭐죠? 3분할 매수. 일단 이렇게 나뉩니다. 내일 시가의 5% 들어가 줍니다. 이해하셨죠? 내일 시가에 5% 들어가 주시고 주가가 지금 장대 양봉 힘을 한번 썼으니까 주가가 빠질 수 있습니다. 당황하지 마시고요. 시가 대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시가에 사실 거니까 시가 대비해서 4, 5% 정도 빠질 때 추가적으로 5% 정도 담아 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또 내가 물을 타가지고 평단가를 낮췄는데 빠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는 가격적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한 10,000원 되겠네요. 지금이 1,930원이니까 여기서 빠지고 10,000원 이하의 주가가 떨어질 때 한 번 더 담아 주시길 바랍니다. 3분할 매수로 평단가 낮추시면 어느 정도 타점이 잘 잡힐 겁니다. 그렇게 타점 잡으시고 매입가 대비해서 15% 목표가 설정하시고 대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으로 삼성중공업 전략 세워봤습니다. 내일 시가에서부터 3분할 매수로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목표가는 매입가 대비 15% 잡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자, 삼성중공업에 대한 전략 내일 다시 한번 세워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오전 8시 30분 단타 무료 방송 온라인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볼 텐데요. 바로 윈팩입니다. 윈팩은 오늘 52주 신고가 경신 후에 시장 눌리면서 살짝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내일장 상승 흐름 이어갈 수 있을지 자, 영석쌤 전략 세워주시죠. 네, 윈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천억 정도 되는 중소형주인데 자, 제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일단 추세를 봐야 되죠. 추세를 봐야 되고 거래 대금을 봐야 되고 그다음에 캔들을 봐야 됩니다. 볼 게 더 있는데 일단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세라는 게 무엇이죠? 결국 중요한 선, 기준봉, 저점 이 선들을 이탈하지 않고 상승 파동을 그리고 있다는 점. 이런 점 근거로 봤을 때 상승 추세에 있다라고 우리가 일단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 거래 대금. 제가 거래 대금을 볼 때는 수치도 중요하지만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가 그게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이게 산발적으로 거래 대금이 들어왔다가 빠졌다가를 반복하는 종목이면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을 꾸준히 받고 있지 못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아랫바를 봤을 때 꾸준하게 거래 대금이 터지는 종목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윈팩은 거래 대금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으니까 오늘도 170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을 꾸준히 받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종목 선정을 하게 되었고요. 마지막으로 캔들 보면 고가권에서 오늘 2,045원 고가 찍고 음봉 빠졌는데 오히려 이거는 우리가 어떤 패턴이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지난번에 강의 때 자, 양음양 패턴을 우리가 배워봤는데 양음양 패턴이 1탄, 2탄, 3탄까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복습해 보자면 고가권에서 추세 이탈하지 않은 채 양음이 나왔다. 그러면 다음 날 양봉이 나올 차례다 이거죠. 정확히 봉의 길이가 어떻게 될지는 제가 예측할 수 없습니다만 우리가 매입계 대비해서 10% 이상의 수익 구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3분할 매수로 들어가지 마시고요. 내일 시가에 전부 들어가시면 됩니다. 손절 라인은 마이너스 5.5% 정도 잡으시면 되고 목표가는 매입가 대비해서 10% 데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들어갔다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내일장 양음양 패턴 기대가 되고 있는 윈텍 같이 전략 세워봤습니다. 내일 시가에 진입하시고요. 손절 라인은 마이너스 5.5%, 목표가는 매입가 대비 10%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종목 볼 텐데요. STX 중공업입니다. 오늘 11% 크게 올라주면서 적산병 패턴이 나와주었습니다. 자, 내일도 상승할 수 있을지 영석쌤 전략 세워주시죠.
네, STX 중공업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것도 마찬가지로 매물대가 없습니다. 매물대에 대한 설명, 여백이 있으면 매물대를 소화했다. 여기 있는 사람들도 수익이고 여기 있는 사람들도 수익이고 뭐 물려있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위에서 찍어 누르는 물량이 없다는 뜻이고 주가가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은 채 상승 추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매물대를 통해 항상 설명드려 왔습니다. 이거 보시고 오늘 거래대금 보면 1,800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많은 거래 대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12%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 여기 보시는 윗꼬리는 윗꼬리라 해서 무조건 안 좋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당연히 우리가 매수를 하면 매도를 수익 실현하고자 하는 차익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차익 물량을 받아내는 과정에서 생긴 자연스러운 캔들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 없는 캔들이고 60, 120선 장기 이평선 한 번도 이탈한 적 없으니까 추세 상승 구간이고 또 제가 적산병 패턴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적산병은 말 그대로 양봉 3개가 나오는 것을 말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기법은 양봉 2개 나왔을 때 종가에 들어가거나 다음날 시가에 들어가거나 정답은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분들은 뭐 종가에 들어가시면 되고 내가 전업 투자자다, 전업주부 실시간으로 투자가 가능하다 하시는 분들은 양봉 3개 나오는 거 확인하고 눈으로 확인하고 실시간 시가로 들어가는 것을 추천드렸습니다. 정답은 없고 성향에 따라 달릴 수 있는 문제인데 일단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양봉 2개가 거래대금 실린 채 나왔고 매물대 없고 이평선 정배열 구간이니까 다음날 양봉 한번 나올 수 있다는 게 제 기법의 기본 골자죠. 따라서 이 종목은 우리가 데이 트레이딩 관점에서 충분히 수익 볼 수 있는 구간에 진입했기 때문에 내일 시가에 들어가시고요. 손절 마찬가지로 5.5% 잡아주시고 수익 구간은 매입가 대비해서 10%로 설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양봉 패턴이 나올 수 있는 STX 중공업 같이 전략 세웠습니다. 이 종목 역시 내일 시가에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목표가는 매입가 대비 10% 잡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자, 오전 8시 30분에 단타 무료 방송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때 입장해 주시면 이러한 종목들 내일 아침 다시 한번 전략 세워드리고 있고요. 그날의 관심 종목 그리고 단타 이슈들까지 짚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또한 그때 입장해 주시면 선착순으로 이 비법 자료집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단타 수익 노려볼 만한 1타 종목들 짚어봤는데요. 이러한 종목들 언제 어떻게 포착하고 매매하면 좋을지 또 정확하고 예리한 기법 강의 2교시로 이어지니까요. 잠시 후에 만나보겠습니다. 영석쌤과 내일장 단타 종목으로 빠르게 수익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정영석의 단타 1타와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교시 명품 강의 시간이 돌아왔는데요. 단타에 대한 기법 강의 해주시는 시간입니다. 자, 영석쌤 오늘의 강의 주제 어떤 내용인가요? 네, 오늘은 52주 신고가 매매 기법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면 우리가 단타를 할 때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바닥 구간에 있는 종목을 사서 올라갈 때 파는 것은 정말 이상적인 기법이고 이거는 주로 단타라고 보기 힘들고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런 기법을 좀 많이 이용하시죠. 바닥 구간에 사서 올라갈 때. 근데 이게 상승장일 때 가령 뭐 코로나 때와 같은 상승장일 때는 굉장히 잘 먹히는 기법입니다. 사실 이게 실력이 의미가 없죠. 그냥 장이 좋으니까 내가 사서 운 좋게 오르는 것이 이 실력의 영역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개인 투자자로서 지금과 같은 장을 이겨내려면 기법을 좀 알고 계셔야죠. 물고기를 어떻게 낚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있어야 결국 물고기를 잡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오늘 52주 신고가 매매 기법 강의를 진행해 볼 테니까 채널 끝까지 고정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화면 보겠습니다. 재료의 연속성. 일단 재료가 무엇일까요? 연속성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요거는 제가 빼서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S급 재료가 있고요. A급 재료가 있고요. B급 재료가 있는데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B급은
단발성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번 올랐다가 쭉 빠지는 애들 있지 않습니까? B급 재료는 웬만하면 매매하시면 안 됩니다. 웬만하면 매매하시면 안 돼요. A급 재료는 뭐죠? 정부 정책주. 좀 정부 정책주. 확실히 누군가 뭔가 좀 밀어준다라고 하는데 조금 진부한 이슈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 원전 이런 것들 너무나 많이 들었죠. A급 재료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A급 재료가 안 좋은 건 아닙니다. 2차 파동까지 얼마요? 2차 파동까지는 나옵니다. 그리고 S급 재료는 3차 파동이 나오고요. 원전, 체코 원전 수준은 진짜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 기대감으로 지금 두산에너빌리티, 뭐 우진엔테, 한신기계, 뭐 보성파워텍 그리고 원전 관련주가 움직이는데 사실 이거는 예전부터 우리가 나왔던 이슈이기 때문에 좀 진부하다. 그러면 S급으로 격상할 수가 없는 거죠. A급인 거죠. 우주항공 이런 것들. 우주항공 결국에 정책적으로 이슈가 나오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저출산도요. 저출산도 이게 정치공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여야 합의해서 법안으로 발의하고 우리나라 저출산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할 겁니다. 그 과정에서 뉴스가 나오고 관련주가 오를 수밖에 없겠죠. 꿈비 제로투세븐 아가방 컴퍼니가 관련주입니다. 그런데 이게 막 이렇게 오를 거냐 아니라 이거죠. 이건 S급 재료가 이렇게 오르는 것이고 A급은 한 요 정도 올랐다가 다시 횡보하고 빠지고 이걸 반복하는 재료를 의미합니다. 그 우리가 오늘 이 기법을 쓰기 위해서는 A급 재료 아니고요. B급 재료 아니고요. S급 재료로 가야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S급 재료만 제가 빼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전도체, 로봇, AI, 또 뭐가 있을까요? 초전도체, 로봇, AI, 대왕고래.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S급 재료를 분류할 때는 주식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 물어봤을 때 와, 대단하다라는 말이 나오면 됩니다. 로봇은 주식을 하지 않더라도 앞으로 우리 4차 산업혁명이 있어가지고 미래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죠. AI도 마찬가지고 AI 관련주가 어떻게 올랐는지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오픈 AI사가 개발한 챗GPT. 오픈 AI 기업 가치가 얼마다? 챗GPT는 실제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않습니까? 내가 부장님한테 올릴 보고서를 작성해줘.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이 왔습니다. 이제 앞으로 지나가다 보면은 로봇이 막 배달하는 시대도 올 거고요. 로봇 택시도 지나갈 거고요. 로봇 관점에서 봤을 때 관련주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가 있는데 두산 로보틱스는 복강경 수술에도 이제 로봇이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우리 수술할 때 로봇이 들어가요. 보조를 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이 찜했다 이렇게 또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S급 재료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 엄청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이런 종목을 선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AI, 과거에 솔트룩스, 코난테크, 놀로지 여러 가지 종목, 폴라리스 AI도 마찬가지고요. 올 3차 파동 가지 않습니까? S급 재료라고요. 자, 우리나라에서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우리나라에서 기름이 나온다고 합니다. 천연가스 29년, 석유 4년이라고 하네요. 물론 시추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이슈가 나왔을 때 한국가스공사 엄청 많이 올랐습니다. S급 재료이기 때문에. S급 재료 뭐라고요? 주식 투자하지 않은 사람에게 물어봤을 때 와 대단하다. S급 재료입니다. 로봇, AI, 대왕고래. 초전도체도 마찬가지죠. 신성 델타테크, 그다음에 파워로직스. 이런 종목들. 주식 투자를 하지 않은 이에게 물어봐도 다 대단하다 말할 것들입니다. 그러면 이런 우리 재료는 S급 이상 재료는 재료의 연속성을 담보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매매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지금 그런 섹터가 어디가 있냐? 자, 전력 설비입니다. 전력 설비. 그리고 반도체도 그것이죠. 반도체, 바이오 이런 섹터들. 재료의 연속성을 담보하고 있는 S급 이상의 재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력 설비 어떤 종목이 있죠? 바로 나와야죠. HD 현대엘렉트릭. 반도체 뭐가 있죠? 저는 이수페타시스 한미반도체라 봅니다. 자, 바이오 뭐가 있죠? 유원양행. 이렇게 바로바로 나와야 된다 이겁니다.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매매하자. 이게 무슨 기법이라고요? 52조 신고가 매매 기법입니다. 그러면 자, 그다음 볼게요. 매물대를 소화하고 주도 섹터의 주도주. 주도 섹터의 주도주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고요. 매물대 소화도 제가 아까 1타 종목 할 때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요거 쉽게 한번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이 있고요. 2번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주가가 올랐다가 빠질 수 있겠죠.
이렇게 횡보하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 여기가 직전에 고점 라인인데 고점 라인을 돌파했습니다. 이게 1번이고요. 올랐다가 빠지는데 다시 반등할 것처럼 하다가 올라가지 못하고 빠지고 있는 차트가 있다. 이게 2번입니다. 1번과 2번 중에 매물대를 소화한 것은 1번일까요? 2번일까요? 1번입니다. 1번. 왜냐하면 여기 물려있는 사람들 있다가 다시 고점 라인을 돌파하니까 이건 매물대를 소화할 수 있다라고 보겠죠. 소화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아직도 여기 물려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주가는 지금 이 구간이지 않습니까? 주가는 이 구간이니까. 여기 물려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 매물대 소화한 종목이 아니죠. 그래서 1번과 같은 종목을 우리가 선정해야 된다. 자, 앞에는 제가 종목 선정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재료의 연속성을 담보고 있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 매물대를 소화하고 주도 섹터의 주도주를 공략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그 종목을 어떻게 매매할 건데요? 어디서 어떻게 타점을 잡으실 겁니까? 그게 중요하다 이거죠. 자, 일봉 평균으로 봤을 때 거래 대금이 500억 이상 나와야 된다. 500억 이상 나와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거래 대금이 제가 너무 적으면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지 못하다. 아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죠. 재료가 좋고 매물대 소화하고 주도 섹터의 주도주인데 거래 대금 500억 안 터진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종목은 주도 섹터의 주도주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우리는 일봉 평균 거래 대금 500억 이상 나오는 시장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인기 있는 종목을 매매해야 된다. 왜냐하면 높은 구간에서 매매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물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우리가 조금 비싸게 사더라도 밑에서 대기 매수 세력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반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짧게 우리가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팔고 나오면 되는 겁니다. 어려운 부분은 없고요. 자, 그다음 보면 52주 신고가 달성 이후에 52주 신고가 달성 이후에 고점 기준으로 10% 하락 구간에서 매수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때 매수하면 된다는 거예요. 손절은 어디서 할까요? 손절은 장기 이평선. 내가 조금 길게 가져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121선 보시면 되고요. 내가 짧게 다양한 종목들을 많이 사고 팔고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61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론은 여기서 좀 마무리됐는데요. 이렇게 설명드리면 좀 어려우시죠? 그래서 제가 최근 차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어떤 식으로 종목을 뽑아야 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차트 가시고요. 증권사마다 뭐 번호라든지 기능이 좀 다를 수 있겠지만 대부분 똑같습니다. 자, 보면은 유한양행 이렇게 우선주가 잡혀 있는데 유한양행도 어쨌든 신고가를 찍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유한양행 볼게요. 일단 거래대금을 보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거래대금 얼마 이상 터져야 된다는 설명을 드렸죠? 500억입니다. 지금 거래대금 얼마 들어오고 있습니까? 5천억, 1,300억, 940억, 1,000억. 평균적으로 2,500, 3,000억 정도는 터지는 2,000억 이상은 터지는 종목입니다. 오케이. 바이오 섹터 최근에 좋죠? 주도 섹터의 주도주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봐야 될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매물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매물대. 매물대가 있습니까? 매물대가 없습니다. 이 종목 굉장히 훌륭한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종목을 우리가 어디서 매수할 것이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고가가 10만 원 정도 됩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10만 400원 찍고 내려오고 있는데 자, 색깔을 좀 바꿨어요. 10만 400원 찍고 내려오고 있는데 단기 이평선 기준으로 하셔도 됩니다. 근데 내가 이게 이해가 안 간다. 그럼 10% 하락 구간에서 제가 매수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일단 좋은 건 분할 매수가 제일 좋습니다. 분할 매수. 이해하셨죠? 분할 매수로 들어가시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3분할. 한 번 들어가고, 2번 들어가고, 3번 들어가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50, 20으로 가는 게 제일 좋긴 합니다. 무슨 말이냐? 9만 원에 사도 됩니다. 9만 원이면 11선 라인이죠. 10만 원 대비해서 10% 하락 구간이니까. 근데 이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숫자 이런 거 계산하지 마시고요. 이거 5일선입니다. 여기 11선입니다. 21선입니다. 요거 닿을 때. 오늘 그러면 한번 매수할 수 있었겠네요. 5일선 닿았으니까. 이게 주가가 만약 여기서 오르면 어떡하죠? 그냥 수익 보고 나오는 겁니다. 수익은 플러스 10% 구간 딱 잡으시면 좋아요. 단타니까요. 뭐 이걸로 50% 먹을 건 아니고 단타니까. 짧게 오시는 거고요. 11선 한번 볼게요. 11선은 가격적으로 봤을 때 9만 원 라인 정도 됩니다. 그러면 올라가면 수익 보는 건데 만약에 빠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총알이 있으니까 9만 원에
또 이 5%를 추가 매수하는 거죠. 제가 아까 3분할로 들어가자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올라가야 되는데 비중을 좀 이제 많이 실었습니다. 비중을 많이 실었는데 빠진다. 괜찮습니다. 우리가 85,000원 라인, 21선 라인에 한 번 더 살 수 있기 때문에 요게 담아주는 거죠. 그러면 85,000원, 9만 원, 95,000원 이렇게 촘촘하게 우리가 거미줄을 실 수 있는 겁니다. 평단을 낮추는 것이고요. 이해하셨죠? 이렇게 반등 나온다면 팔고 나오는 겁니다. 플러스 10% 구간에서. 근데 만약에 손절, 자 이게 61선이고 121선인데 61선은 가격적으로 봤을 때 61선은 77,500원이고요. 121선은 72,500원 부근이 되겠네요. 이 선이니까. 이 선을 기준으로 잡고 여러분들이 손절 대응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어려울 게 전혀 없습니다. 이해하셨죠? 단기 이평선 기준으로 분할 매수. 원칙은 고점 기준으로 10% 하락인데 이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3분할로 가시고 손절은 장기로 잡으시고 올라가면 10%에 파시고 종목 기준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자 하나만 더 볼게요. 보시면 이렇게 볼게요. KCC 대원제약이 있는데 대원제약은 일단 제가 52주 신고가 찍었는데 왜 안 할까요? 이건 왜 안 할까요? 매물대가 있습니다. 매물대가 있다라는 게 이런 겁니다. 2만 원 이상에 물려있는 개인 투자자가 많지 않습니까? 그럼 올라갈 때 주가가 하락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KCC를 한번 볼까요? KCC. KCC 앞에 매물대 있으니까 별로고요. GS건설 매물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완전 초단타로 저희가 공략주인데 짧게 데이로 갈 거면 다른 패턴을 적용해야 된다 이겁니다. 52주 신고가 매매 기법으로는 GS건설과 KCC가 안 된다 이거예요. 다른 패턴으로는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삼성전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삼성전기 괜찮네요. 왜? 매물대 없으니까. 매물대를 소화했고 거래 대금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삼성전기가 어떻게 매매한다고요? 어떻게 매매한다고 말씀드렸죠? 거래 대금 오늘 1,600억 들어왔고 이평선 정배열의 매물대 소화했고 고점 176,500원 찍어놨네요. 근데 여기서 10%가 어렵다 하시면 5일선, 11선, 21선 잡자고요. 5일선, 11선, 21선은 16만 5천 원, 21선은 16만 원, 그리고 17만 원 이렇게 촘촘하게 우리가 3분할 매수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3분할 매수로 매수 평단가를 낮춘 다음에 올라가면 플러스 10% 구간에서 수익 보는 거고요. 만약에 하락하면은 손절치고 다른 종목 또 들어가시면 되죠. 손절을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도마뱀이 천적을 만났을 때 꼬리가 어차피 재생이 되니까 꼬리 자르고 도망가지 꼬리 재생되는 그 시간이 아깝다고 하여서 잡아먹기는 우를 범하지는 않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빠질 때는 기법에 의해서 손절을 하셔야 다른 종목으로 또 메꿀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아니면 이런 거 계속 물려가지고 종목 상담 의뢰하셔야 돼요. 이해하셨죠? 자, 아쉬우니까 몇 가지만 좀 더 보겠습니다. 신고가 종목이 많기 때문에 좀 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삼성증권 볼게요. 삼성증권은 자, 좋네요. 삼성증권 매물대 소화했으니까. 이런 거 여러분들이 하시라고요. 주저하는 정책에 대한 기대감,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 정부에서 밀어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기업도 응하고 있고요. 제로 S급이라고 저는 봅니다. 밸류업은 신선하니까요. 밸류업은 우주항공과 원전과 같은 기존의 정책과는 다르게 새롭게 뽑아든 정책이니까 S급 매물대 소화했습니다. 여백입니다. 거래대금 볼까요? 거래대금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 자, 그럼 이평선 봤을 때 5일선 라인 이탈하지 않네요. 근데 이게 거래대금 측면에서 봤을 때는 52주 신고가 매매 기법보다는 5일선 기법을 적용하는 게 더 쉬워 보일지도 모르겠네요. 이게 기법을 어떻게 적용하는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거는 5일선 이탈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 제가 5일선 기법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오늘 52주 신고가 기법인데 5일선은 이때 다 들어가는 겁니다. 물량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손절 짧게 잡고 데이 트레이딩 2, 3일 단기 스윙으로 보는 겁니다. 요거는 그게 좀 더 적합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종목 또 뭐가 있을까요? 서울제약 보는데 서울제약 매물대가 많고요. 조선에너빌리티 원전은 제가 A급이라고 했으니까 빼고요. 한국금융지주 매물대가 좀 있고요. STX중공업 이런 거 괜찮다 이거요. 이런 거 제가 오늘 그래서 1타 종목으로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거 저는 내일 시가에 말씀드렸는데 요거는 적산병 패턴에 의해서 제가 들어간 겁니다. 적산병 패턴에 의해서 요걸 들어간 거고 52주로 들어가려고 하면은 내일 시가에 들어가시면 안 되고 주가가 5, 10, 20까지 눌릴 때 기다리셔야 되죠. 어느 구간이냐? 18,000원에서 19,000원 구간입니다. 적산병 패턴이니까 내일 시가에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왜?
다음날 바로 장대 양봉이 나올 것을 예측하고 들어가는 기법이기 때문에 저는 그 기법을 적용해서 내일 들어가라고 말씀드린 것이고 요거 52주 신고가 기법 이용하시려면 거래대금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 매물대 소화했고 S급 재료니까 우리가 이평선 기준으로 들어가고 손절 라인은 121선 15,000원 잡고 대응할 수 있다 이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좀 마무리할 건데요. 사실 이 기법이 좀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매일 아침 8시 30분에 무료 온라인 단타 공개 방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들어오시면 제가 시황 분석해드리고 또 여러 가지 단타 관련해서 기법도 제가 설명 한번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좀 복습 차원에서 다시 한번 내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선착순회 안에서 제가 단타 1타 자료집 배포하고 있으니까 들어오셔가지고 도움 한번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단타 성공을 위한 52주 신고가 매매 기법을 실전 차트에 적용하는 방법까지 배워봤습니다. 자, 이러한 기법 강의 조금 더 자세하게 배워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오전 8시 30분에 단타 무료 온라인 방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때 입장해 주셔서 더 배워가시면 되고요. 그때 입장해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선착순으로 이 비법 강의 자료집 나가고 있습니다. 이 자료집 선착순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3교시 영석쌤의 단타 기법을 이용해서 수익 볼 수 있는 우리 종목 상담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영석쌤의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같이 참여해 주실 수 있는 방법 안내 먼저 해드릴 텐데요. 샵 0082로 갖고 계신 종목의 이름과 매수가, 비중 이렇게 3가지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첫 번째 분의 시청자분 종목 상담하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종목은 삼성 E&A고요. 24,200원에 매수하셨습니다. 비중 50% 들어가 있고요. 오늘 종가 기준 25,400원으로 현재 수익 구간에 있습니다. 자, 언제 청산하면 좋을지 영석쌤 전략 세워주시죠. 네, 삼성 E&A는 괜찮습니다. 매수가 24,200원이면 수익 축하드리고요. 요거는 조금 들고 가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일단 앞에 매물대는 조금 있습니다만 자, 제가 기법도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거는 121선 기법에 의해 봤을 때 상승 파동으로 갈 확률이 높은 종목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 기술적으로 이 회색 선과 61선, 초록색 선을 돌파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힘들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형주가 바닥 구간에서 바닥을 잡고 나서 거래 대금 한 900억 정도 나왔습니다. 거래 대금 실어놓고 이 121선 몸통 부분 절반 이상 나온다면 시가에 들어가도 된다. 다음 날. 그리고 오늘 종가에 들어가도 된다라는 말씀 지난 시간에 1타 강의 때 설명드렸죠. 추세 상승의 기준봉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121선을 한번 뚫어놨기 때문에 올라간다면 저항선이 28,000원까지는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8,000원. 28,000원 오시면 정리하시고 다른 종목 갈아타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21,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삼성 E&A 전략 세워봤습니다. 28,000원 목표가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손절 라인 21,000원 잡아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라온텍입니다. 2,200원에 매수하셨고요. 50%의 비중 들어가 있습니다. 비중이 많아서 현재 엄청난 수익 구간에 있습니다. 오늘 종가 4,920원인데요. 언제 수익 청산하면 좋을지 영석쌤 전략 세워주시죠. 자, 라온텍 주진 시청자님, 아까 제가 삼성 E&A 할 때 설명드렸는데 61선과 121선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 라운텍 역시도 바닥 구간에서 저점을 형성하고 거래대금 실린 캔들이 나왔는데 아까 삼성 E&A와 차이가 있다라고 한다면 삼성 E&A는 이 121선 라인을 돌파하는 캔들이 나와 주었기 때문에 제가 목표가를 설정해 드렸는데 자, 라운텍 같은 경우에는 거래대금이 들어왔는데 돌파하지도 못했습니다. 돌파하지도 못했고 윗골이 달리고 내려왔습니다. 이게 분봉상으로 무슨 의미냐면 주가가 올랐다가 다시 내려왔다 이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길게 끌고 가기가 좀 애매합니다. 길게 끌고 가기가 애매해요. 길게 끌고 가기가 애매하고
4,500원. 4,500원 라인을 손절선으로 좀 정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4,500원 라인. 4,500원 라인이 4,615원 저점인데 자, 이 라인 이탈한다면 주가 하락 추세 가속화될 수 있으니까 4,500원 잡아주시면 되고요. 일단 6,000원. 자, 지금 매수가가 12,200원 맞으시죠? 12,200원이면 자, 이렇게 볼게요. 라운텍 12,200원. 이 구간이네요. 이 구간. 자, 이거는 일단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4,500원 이탈한다면 그냥 잘라내시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500원 이탈한다면 교체하시는데 우리가 이 캔들을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냐. 매집봉으로 좀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일봉이 이렇게 나오고 분봉 쪼개보자면 이렇게 나왔다가 누가 올렸다가 뺐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시가보다 종가가 위에 위치하니까 뭐 빨간색이 들어온 거고 뭐 이거 중요한 건 아닌데 어쨌든 유통 물량을 쥐고 있는 수급 주체들이 바닥 구간에서 거래대금 실린 채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제가 정확히 언제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기술적으로 봤을 때 한번 뚫어주고 올라올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차트상으로 봤을 때 10,000원까지는 올라올 수 있습니다. 요거 뚫고 올라온다면 10,000원에 정리해 주시면 되고 만약에 또 뚫지 못하고 주가가 빠진다면 4,500원 손절선 잡아주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매수가 12,200원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전략 세워봤는데요. 라운텍 4,500원 이탈 시에 손절하자라는 전략 세워주셨고요. 10,000원까지는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10,000원이 오면 정리하자라는 관점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SMCNC이고요. 2,300원에 매수하셨습니다. 5%의 비중 들어가 있는데요. 오늘 종가 1,970원으로 현재 손실 구간입니다. 자, 영석쌤 이 종목 전략 세워주시죠. 네, SMCNC 한번 보겠습니다. 매수가가 2,300원인데 자, 요거를 통해서 제가 수급 주체들이 물량을 어떻게 확보하는지 자, 보시면 바닥 구간에서 거래 대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래 대금 들어오면서 윗꼬리. 이게 무슨 말이죠? 자, 유통 물량을 쥐고 있는 수급 주체들이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방법이 3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발행 주식수가 이렇게 있고 여기 대주주 지분 이런 거 빼면 유통 물량이 있는데 이거 물량을 많이 확보해야 세력들이 주가를 올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확보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지난번에 편의점 음료수 비율을 좀 해드렸는데 횡보 구간에서 매집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계속 어쨌든 물량을 담다 보면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악재를 터뜨리는 게 있습니다. 악재 터뜨리면 주가 빠지니까 담는 거죠. 근데 이게 좀 어렵습니다. 굉장히. 이게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방법이 매집봉을 띄우는 것입니다. 매집봉이 뭐죠? 다 매집봉입니다. 매집봉. 자, 이거 그러면 일봉상으로 어떤 캔들이 나오냐? 이런 캔들이 나옵니다. 많이 보셨죠? 이런 캔들. 이게 주가가 분봉상으로 쪼개보면 누군가 쭉 올렸다가 다시 뺐다는 거예요. 원위치로. 그럼 여기까지 왜 올렸냐 이거예요. 세력들이. 여기 물려있는 사람들 물량 가져오기 위함이죠. 자, 오늘 볼까요? 오늘 이렇게 볼게요. 오늘 이렇게 확대하고 시가가 1,865원인데 2,200원까지 누가 올렸습니다. 왜 올렸어요? 2,000원대 물려있는 매물대 가져오기 위해서. 물량을 지금 확보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돈을 쓴 다음에 2,000원대 매물대를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반복하다 보면 내가 물량을 몇십만 주, 몇백만 주 계속 모으겠죠. 그러다가 나중에 뉴스를 하나 터뜨린 다음에 주가를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문자 상담 주신 시청자분이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자, 오를 수 있다. 2,300원이시면 매수가가 조금 높긴 하신데요. 요거는 그냥 홀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손절 라인은 제가 얼마로 잡아드릴 거냐. 1,600원. 길게 보세요. 요거는 조금 길게 가져가시면 탈출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길게 보시고 목표가는 한 2,400원 잡아드리겠습니다. 정고 라인이 지금 2,400원이죠. 얘가 아직 물량을 모으려면 기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괜히 마음고생하지 마시고 한번 튀는 구간이 있을 것 같으니까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 2,300원이시죠? 2,400원 부근에 물량 털고 물량 매도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같이 전략 세워봤습니다. 손절 라인 1,600원, 목표가는 2,4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의 종목 상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내용 핵심 정리 같이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입니다. 지난 단타로 퓨처캠 40.8%, 유한양행 11.5%, KCC 9.3% 수익 확인했습니다. 두 번째 일타 기법으로 52주 신고가 매매 기법 배워봤고요. 마지막 내일장 일타 종목으로 삼성중공업, 윈팩, STX중공업 7월 18일 목요일 승부 볼 세 종목 짚어봤습니다.
네, 오늘 고생하신 영석쌤과 인사 나누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석쌤, 감사합니다. 단타일타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